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주점들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몰래 영업을 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률 상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취약성이 노출됐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산업이 경기도의 선도적인 육소 산업으로 자립화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대중교통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흥주점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소들은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놓고 몰래 영업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특사경이 이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했는데 방역 수칙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랫소리가 문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손님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대에 있는 사람 모두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이 업소는 음향과 조명 시설을 갖추고 손님에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가정에서 방역 조치, 유효 조치 관련해서도 같이 점검 중이에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또 다른 업소. 음식을 파는 곳이라고 하기엔 어딘가 이상합니다. 지금 여기 영업 어떤 영업하고 계세요? 카드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는 곳, 이른바 홀덤펍입니다. 홀덤펍은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 금지 업종에 속하지만 몰래 영업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집합금지 지역에 해당되시는데 영업하신 걸로 확인돼서 현장 적발 나왔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수원과 성남, 안산, 고양 등에 있는 일반 음식점 135곳을 수사한 결과 6곳에서 불법이 적발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후 유흥주점으로 편법 운영한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피의자 신문 절차를 거쳐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집합금지 업종인 홀덤펍 영업행위란 한 개소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 쪽에 저희가 고발 조치를. 경기도 특사경은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와 병의원에서 실시된 예방접종에는 사전 예약한 접종자들이 백신 접종에 나섰습니다. 백신 접종 첫날 접종센터와 병의원에서는 10부제 예약으로 접종 인파가 분산돼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한편 의정부 지역에서는 첫날 지역 예방접종센터에서 359명을 포함해 병의원 136곳 등에서 모두 2,4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의정부지검 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가운데 이 확진자와 접촉한 34명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23일 간부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이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34명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34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아 25명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분류하고 백신 미접종자 9명은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의정부시가 불법 체류자를 비롯한 관내 외국인들에게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백신 접종 신청 가능 대상자는 30세 이상의 외국인입니다. 시는 최근 외국인 집단 감염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 접종이 필요한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백신 접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에게도 아무 불이익 없이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백신 접종에 대한 문의는 의정부시 여성가족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취약성이 노출됐던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산업이 경기도의 선도적인 육성 사업으로 자립화되고 있습니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19년부터 추진했던 소부장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다수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임 정책과는 소부장 기업의 수요처를 연결해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 인프라를 지원한 결과 일본 역수출이 시작되는 등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까지 300억 원의 예산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해 장비 국산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대중교통 불편 사항 해소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단속 대상인지 알아두는 게 중요할 텐데요. 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의 고재욱 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의정부시의 단속 내용을 살펴보면 대중교통에 국한되지 않고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와 또 이륜차에 대한 단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토바이 등화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오토바이와 승용차, 화물자동차 모두 제작 당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고 출고된 순정 등화 장치가 아닌 이미 LED 등화는 자동차 관리법 29조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이 부과됩니다. 오토바이 측면에 LED 등화를 부착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어서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될 수 있지만 자동차 안전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장치를 부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한편 제동등과 후미등, 번호등처럼 차량 후미에 위치한 등화 장치가 고장난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가 알아차리기 어렵고 뒤에 이어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되면 정비 명령 등을 통하여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저 활동을 위하여 캐리어에 자전거를 싣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자전거 캐리어 장착으로 인하여 등록 번호가 가려지게 되는 경우 외부 장치용 등록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하셔야 합니다. 네, 단속 대상으로 적발될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자전거 등으로 번호판 가림 또는 지나치게 훼손, 오염되어 등록번호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있고요. 번호판 봉인, 탈락 등은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장치 설치와 개조는 과태료 3만 원과 원상복구 명령을 하며 소음기, 전조등 등 미승인 구조 변경 임의 개조는 경찰서 고발과 함께 원상복구 명령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할 텐데 시민들이 사실 대중교통에 대해서 이제 지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버스가 무정차하거나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단속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버스나 택시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전화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불편사항을 신고하여 주시면 저희는 업체로부터 운행 기록과 영상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등의 행정명령과 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단속 대상에 적발이 됐을 때 현장에서 공무원들에게 격하게 반발을 한다거나 하는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의정부 시민들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 택시 승차 거부, 버스 무정차 통과 등을 단속하는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것입니다. 지도 단속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불쾌한 감정들은 교통사고 예방과 올바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것인 만큼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정부시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 고재욱 팀장이었습니다.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다문화 이웃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들을 돕기 위한 한국어 화상 강의를 열었는데요. 네, 코로나19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주민에게 방역 수칙 등의 정보를 정확히 알게 하는 기능, 우리 사회가 함께 해야겠죠. 최지연 기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한국어 교육 소개해드립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사는 곳이 경기도.
35%가 넘는 비중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서울, 다음이 인천 순입니다. 경기도의 한 외국인 복지센터 강의실. 대형 컴퓨터 화면 안으로 중국과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국적의 다문화 학생이 모였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주로 친구들을 만나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해서 서툴지만 한국어로 자신의 꿈을 표현하기도 하고 한국인 강사는 발음과 잘못된 부분을 손쉬운 언어로 설명하며 세심하게 짚어줍니다. 경기도가 다문화 이웃들을 위해 코로나 시국에 맞는 비대면 온라인 화상 수업을 열고 있는 겁니다. 주간반 외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국적 취득에 도움이 되는 토익반 등도 운영 중입니다. 테스트를 거쳐 수준별로 수업 내용이 맞춤형으로 알차게 진행됩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에서 생활이 편해요. 그래서 한국의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워서 건강 안내원이 되고 싶어요. 방역 수칙 등 그 어느 때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한 시기. 경기 지역 22개 기관과 함께 이런 무료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군의 협력과 참여로 한국어 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외국인 주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수업을 듣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안산 외국인 주민지원본부 등으로 문의하면 조금 더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의정부 장암동 주민센터가 1인 가구에 대한 정보통신 기반의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장암동은 독거 노인 가구 등에 인공지능 반려 로봇을 제공하고 안심콜 발송, 또 안심 서비스 앱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암동은 일부 대상자에게 시범적으로 지원한 후 만족도에 따라 지원 수량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장암동의 1인 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중 약 200여 명이 이번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추석을 맞아 비대면으로 전통놀이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SNS를 통해 비석치기와 전통 놀이 키드 영상이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또 어린이집과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제기와 맷돌, 윷놀이와 청사초롱 등 다양한 민속 놀이도구를 대여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제도 안착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무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과 해임, 복무, 징계권 행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의정지원 차원에서 배정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명칭을 의정지원관으로 정하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의정지원관은 조례의 제정과 개정,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와 결산검사 등 공적 의정활동 지원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오는 9월 확정될 예정으로 인사권 독립 이외에도 주민조례 발안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와 연천을 잇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내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어서 접경 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연장 36.7km의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현재 의정부에서 동두천 30km 구간은 개통됐으며 6.7km 구간만 공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연천구는 남은 공사를 위해 300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면 내년 말 예정대로 공사가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